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차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딸이 2명 있었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친정 간다고 서울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차표가 잘못되어서 급하게 표 파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이 엄청나고 6살, 9살 애들이 옆에서 칭얼대니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까딱하면 차표도 날아가고 차도 못 타게 된 상황이라 서울역 안에 있는 초록 의자 짐에 두고 애들한테 절대로 어디 가지 말고 짐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역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서울역이었고 동냥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붙잡아 간다는 사람들의 별의별 소문도 다 있었고 무서운 곳이었죠. 그랬으면 안 됐는데 애들끼리 뒀으면 안 되는데 저도 그때 차표에 정신이 팔려 첫째한테 짐 지키고 동생을 돌보라고 한 뒤 표를 바꾸기 위해 매표소로 갔죠. 한참을 줄 선 후 차표를 바꿀 수 있었고 다시 아이들이 있는 그 초록색 의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초록색 의자 위에 있는 분홍색 보자기만 보이고 애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애들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피가 거꾸로 돌더군요. 옆에 사람들한테 분홍색 머리띠한 키 큰 여자애랑 노란 실핀 꽂고 있는 흰색 스타킹 신은 키 작은 여자애 못 봤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며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저는 거의 패닉이 된 상태로 관리사무소 같은 곳을 찾아가 방송을 해달라고 빨리 좀 애들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거기 직원분들이 저희 딸들에 관해 인상착의를 방송해 주시고 저는 서울역 온 사방을 애들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목이 터져라 애들 이름을 부르고 있던 중 뒤통수에 누가 아줌마 아줌마 하고 크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정신이 팔려서 저를 부르는지 모르고 계속 애들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뒤통수에서 애 찾는 거 아니요? 여기 애가 울고 있는데 아줌마 아줌마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확 들어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애가 보이진 않았지만 이쪽이유 하고 소리치는 목소리 쪽으로 달려갔어요. 노숙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쪽에 애가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한 노숙자가 울면서 지나가고 있는 첫째를 붙잡아 엄마 어디 있냐고 왜 여기서 울고 있냐고 물었던 것이었고요. 마침 방송에서 애를 찾는다는 소리가 들렸고 노숙자가 애를 붙잡고 영무실로 가려다가 제가 애들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자 저를 부른 거였어요. 저는 첫째를 보자마자 펑펑 울며 저도 모르게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미연아, 엄마가 절대로 어디 가지 말고 짐 지키고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이럴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예슬이는 어디 있고 너 혼자 있어. 예슬이는 어디 있는데?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미연이는 꺽꺽 울며 누가 나 때렸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최미연,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생이 없는데 누가 때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거는 동생 찾고 나서 말하고 예슬이 어디 갔냐고 물었잖아 엄마가. 라고 말하자 미연이는 그제서야 울며 상황을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예슬이는 제가 계속 안 오자 기다리는 게 지쳤는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미연이는 첫째로서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기에 예슬이 손목을 세게 잡으며 안 된다고 최예슬 너 엄마가 한 말 못 들었어? 기다리랬잖아. 나도 힘들어. 라는 식으로 말했대요. 미연이는 어린 나이인데 지 동생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덥고 사람 많고 답답한 곳에서 30분을 넘게 기다리느라 짜증이 날 대로 짜증난 미연이는 예슬이에게 화를 냈나 봅니다. 예슬이는 미연이 손을 확 뿌리치고 엄마 찾으러 갈 거야 라고 했고 화가 난 미연이도 자기도 엄마 찾으러 갈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둘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서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죠. 저는 첫째를 영무실로 데려다 맡기고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정신없이 다시 둘째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정말 옷이 흠뻑 젖어 땀이 똑똑히 흘러내릴 때까지 목소리가 쉬어 안 나올 때까지 서울역 온 사방을 뒤집고 다녔지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도 온 상태였고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도 바로 달려와 서울역과 그 근처를 쥐잡듯이 찾았지만 낮이 밤이 될 때까지 둘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후 집에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시간에도 둘째는 보이지 않았고 저희 부부를 불쌍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순찰대를 배치해 그 일대에 쪽방촌과 애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찾기 위해 남편과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지방으로 사방팔방 돌아다녔습니다. 한번 지방에 가면 일주일 넘게 있었으니 수입은 없고 지출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죠. 둘째 찾는다고 첫째도 못 보살펴주고 집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있던 집도 날아가고 정말 진짜 단칸방을 얻어서 생활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전단지 몇만 부를 제 손이 닳도록 돌리고 사람 구할 돈도 없었기에 그걸 혼자서 다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둘째만 신경 쓰느라 첫째를 보살피지 못하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첫째를 위해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가슴에 묻고 첫째를 보살피자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정말 울음을 가슴으로 삼키며 직장을 다시 다녔고 그렇게 첫째를 키웠습니다. 첫째는 저에게 엄마, 나 때문에 예슬이 없어진 거야? 나 때문이지? 내가 그때 화 안 내고 짜증 안 냈으면 예슬이 내 옆에 있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본인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린 줄 알고 극심하게 불안해했어요. 학교도 적응을 잘 못했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다행히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해가 지날수록 안정이 되었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건강하게 졸업해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특이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아 일본에서 취업을 했네요. 일본에 가서 일을 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뻥 뚫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자꾸 둘째 생각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저를 위해서 시간만 나면 봉사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갓 태어나 버려진 애들을 도우며 그래도 우리 예슬이도 어쩌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사실 달래는 것보다 그냥 삭히고 덮어놓은 거란 표현이 맞네요. 이렇게 봉사를 하던 중 봉사팀장님과 함께 새로운 고아원을 가서 봉사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 몸이 너무 끈적거려서 봉사 후 목욕탕에 갔어요. 평소에 목욕탕을 저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예슬이 때문이에요. 예슬이 왼쪽 등 아래에 가로로 큰 점이 있고 오른쪽 날개뼈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에 초반에는 거의 모든 탕을 다 돌아다닐 정도였지만 마음을 비운 지금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그런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 새로운 봉사를 끝마치고 목욕탕에 가서 등을 지지고 때까지 전부 밀고 난 후 밖에 나와 선풍기로 몸을 말리고 있었는데 어눌한 한국말을 하는 여성 한 명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등이 우리 예슬이 몸에 있었던 똑같은 위치에 검은 점과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는 아가씨 잠깐만요 하고 소리쳤는데 그 아가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저를 쳐다봤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혹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부모님 성함이 뭡니까? 아니 다름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 둘째 몸에 있던 점에 그쪽 몸에 똑같이 있어서 그래요.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어눌한 한국말로 다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맞다고 본인 입양하라고 본인은 미국인이고 본인은 2년 전에 한국지사로 발령받아 한국에 와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국말 배운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못한다고 그냥 나는 한국에서 입양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입양된 곳을 찾아가 부모님 정보를 찾으려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나도 일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가씨가 입양하라고 말하는 순간 예슬이가 맞구나. 찾았다. 내 새끼 찾았다. 라고 하며 그냥 꽉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마가 볼록 튀어나오고 코가 오똑한 게 지아빠랑 똑 닮았고 어렸을 때 예슬이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슬이는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저는 예슬아 엄마야 엄마 라고 말했죠. 예슬이는 영문도 모르고 한 아줌마가 와서 갑자기 본인 딸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겠지요. 저는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고 그 아가씨와 목욕탕에 나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핸드폰에 있던 예슬이 어렸을 적 사진들과 첫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가씨도 놀라더라고요. 본인이랑 닮았다면서요.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채취하는 키트로 구강세포를 채취했고 검사 결과 저희는 친자 확인이 일치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걸 본 순간 그냥 온몸에 힘이 풀리며 남편과 함께 펑펑 울었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첫째 딸도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진실을 알게 된 예슬이는 저에게 전화가 와 한참을 말 못하며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해외 입양을 보내면 시설에서 일정 부분 돈을 받았고 그 때문에 우리 예슬이가 해외로 입양된 거였습니다. 부모가 뻔히 있는 애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안 하고 바로 돈 때문에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하네요. 우리 예슬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예슬이는 충격 때문인지 어렸을 때 기억을 아예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나만 미국인 부모와 다르게 피부색이 다르고 학교에서 차별받았는지, 내 원래 부모님은 누군지 날 버린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사춘기 시절을 한참 힘들게 보냈답니다. 등에 있던 빨간 점과 큰 검은 점을 빼려고 시도도 했지만 빨간 점은 빼는 게 불가능하고 설령 수술을 하더라도 불주사 맞은 것처럼 흉터가 생긴다길래 안 했고 검은 점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빼는데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해서 빼는 걸 미뤘다고 합니다. 그게 컴플렉스였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었는데 이걸로 저희가 딸을 찾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이 기적 같은 일을 어찌 알았는지 모 방송사에서도 저희 이야기가 취재한다고 했어요. 큰 매스컴이어서 이야기가 다뤄지는 것을 평범한 직장인인 예슬이는 부담스러워했고 저도 부담스러웠기에 거절했습니다. 첫째가 한국으로 도착하자 예슬이를 찾았고 둘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첫째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 어지러워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예슬이도 감격스러웠는지 눈물만 계속 흘렸네요. 정말 그 당시 잃어버린 아이들이 제대로 수사도 안 된 채 해외로 입양됐대요. 그런데 애타게 찾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보고 계신 해외 입양아 분들과 그 부모들은 경찰에 가서 DNA를 등록하세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저희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는 딸을 찾았지만 아직도 아이를 찾고 있을 부모님들을 위해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만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